자, 거굴철 1호선 복각입니다. 이거부터 훑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인 값을 보자고요. 먼저 주요 이야기 8-33 클리어가 개방 조건이네요. 그리고 총 13개의 역에서 고난이도 전투를 진행합니다. 복각 테마의 장식을 얻을 수 있고 특정 조건 만족 시 특별 장식 배너를 얻을 수 있습니다. 5호선은 거울 굴절천도 1호선 복각이 시작되어도 운행이 전용되지 않습니다. 1호선 복각은 누적 기록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그 패치 지난번 공식 방송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1호선에 직접 해본 사람과 복각을 깬 사람의 차이점을 주기 위해서 배너 자체는 1호선 원래 기존 1호선과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고르고 편성 이후에 진행된 레벨업이나 동기화 환상인성이 해당 편성에 반영됩니다. 이건 좋네요. 그러니까 완전 상시라는 말에 걸맞게 됐네. 거던처럼 바뀌었다는 소리죠. 이전 거울굴절 철도에서는 들어가는 즉시 들어간 이후에 스펙업을 해서 간다고 다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상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편성 이후에 진행된 레벨업이나 동기화 환상 해석이 해당 편성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솔직히 엔간하면은 저 입장 권장 사양인 동기화 4단계 레벨 55 권장 해석 저 환상 해석 4단계가 다 맞춰져 있을 거기 때문에 엔간하면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능력치 및 일부 스킬들도 이에 맞추어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13개 역인데 귀찮은 애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전투 이후 남은 에고자원 다음 역에서 사용 가능하고 누적력이 역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이건 뭐 다른 거울굴절 철도와도 똑같죠. 역 클리어 시 체력이 모두 회복되며 사망한 수감자가 있을 경우에도 전부 부활합니다. 정신력은 역을 클리어해도 유지가 되며 사망한 수감자 역시 부활해도 사망 전 정신력으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야 생각보다 되게 널널하게 해줬네. 이 부분은 되게 널널하네요. 내가 기존 1호선을 안 해봐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 근데 조금 널널하게 알려줬네. 널널하다. 그리고 대기 인격에는 시작 정신력 버프. 이거 같은 게 뭐 똑같죠? 예. 이것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수값 적용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맞아 1호선이라서 풀어줄 건 풀어주나봐. 그리고 1호선 복각이기 때문에 1호선 시절 스펙은 편성은 5명 전투죠. 그러다 보니까 5명의 전투 출격 인원과 7명의 대기 인원으로 설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역 진행 시마다 인격 에고 변경 그리고 편성 순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 전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최대 5인까지 진행이 되며 집중 전투이기 때문에 조금 뇌를 좀 많이 써야 돼요. 뇌를 좀 많이 굴려야 돼. 전투 중 사망 시 기본 공격 스킬과 동일한 속성의 에고 자원을 각 스킬의 등급만큼 얻게 됩니다. 이거 예전에 그거죠? 예전에 5호선이었나 4호선 그거 거기 중에서 그 경멸경회를 이용해가지고 경경 맞나? 경경이었나 뭐를 이용해서 패시브였나를 이용해서 일부러 그 인격을 하나 죽여버린 다음에 그 인격에 대응하는 자원을 수급하고 그 다음에 그 전투를 하는 그런 공략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거를 좀 많이 인상 깊게 봤나봐. 그 부분을. 그래서 그냥 버프 효과에 이거를 넣어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투 진행 중에 스테이지 재도전 혹은 포기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똑같고. 그리고 이거는 경고죠. 스테이지 재도전이나 포기 시 해당 스테이지의 첫 번째 웨이부터 다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 부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죠. 이건 뭐 똑같으니까. 도감에는 모든 적의 적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략에 알맞는 인격과 에고를 편성하여 전투를 진행하세요. 그러게 군주로자 히스 파우 이상 모르겠다. 일단 조금 더 봅시다. 그리고 클리어 정보 기록 같은 경우에 뭐 쉽고 누적 기록이 저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아마 여러 번 턴 깎으시는 분들은 따로 본인이 기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엔케팔린 모듈 지불 이런 것들도 있고, 특별 장식 배너 획득 조건은 120턴입니다. 생각보다 가볍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얼핏 보이는 것들 보면은 얘네들이 파블코 달고 나온다고 했을 때 약간 까다로운 애들이 있긴 할 거거든? 뭐 꾸잉이나 단수어만 하더라도 영 귀찮은 애들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저 늑대도 영 귀찮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1호선을 이제 안 해본 이제 뉴비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번 게 저는 제일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이미 얘네들을 깰 때쯤에 엄청 쉽게 깼거든. 왜냐면은 이제 거울 던전에서밖에 만나지 못한 애들이니까. 근데 이제 거울 굴절철도에서 지금 인플레에 맞게 지금 강해진 인격들에 맞춰서 강해진 애들이라면은 오히려 나 같은 경우가 제일 어렵지 않을까 싶어. 깨보지 못했던 사람들. 단수어는 혈기가 먹었다네요. 그러게. 이거 1호선을 한번 볼까요? 1호선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게. 혈기가 의외로 괜찮게 먹힐 수도 있겠다. (1호선) 거굴철을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뭐가 나왔는지 좀 봅시다. 이게 마지막이 개였던 걸로 기억하거든? 그 녀석 댕 하는 애. 댕. 그 친구였던 걸로 기억하거든? 그래서 그 친구가 과연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호선 시차이고요. 처음이 얘네? 체험이 G사부장인데, 근데 G사부장 얘 아마 스킬이 조금 바뀌어있지 않을까? 지금 스킬로 치면은 얘 스킬 생각보다 많이 간단해서, 너무 간단해서 솔직히 조금 쉽거든요. 조금은 살짝 그 혈기로자, 그 혈기 공주님 느낌으로다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얘. 그리고 이제 문제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떻게 나올지가 좀 걱정이긴 해요. 아이드가 걱정이야. 아이드가 살짝 초반 통곡의 벽 같은 느낌일 것 같아서 아이드 이 친구가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 친구가 그 시절로 계산해봤을 때 얘 4코예요. 4코인 기술이야. 압도적이라는 거지. 근데 이런 애가 이제 파블코를 들고 와도 조금 사고거든. 그러니까 스킬의 변경이 있다고 하면 엔간하면 파블코를 조금 덕지덕지 칠해서 왔을 텐데, 약간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많네요. 얘는 마리아츠 보스는. 어쩌면 참격이다 보니까 조금 다른 걸 써야 될 수도 있긴 해요. 맞지. 그리고 일단 얘도 회피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꾸행입니다. 정신력이 유지돼서 오기는 한데, 꾸행이가 문제가 정신력을 좀 압도적으로 낮춰가지고 얘를 어떻게 캐리하고 넘어가느냐가 좀 신경이 쓰이겠네. 얘 잘 생각해야 돼요. 눈부위 잘못 파괴하면 이거 정신력 그냥 저승갈 수도 있어. 특히나 아이드 다음에 오는 거라서, 아이드를 처치할 때 정신력 살짝 줄어든 상태에서 저거 눈 부서지는 순간 살짝 귀찮아지거든요. 진짜 오히려 차라리 마코 요즘 애들 마코인데 좋은 애들 많으니까 그런 애들이 이용해서 들고 가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어. 아픈 건 아니거든 얘가. 아픈 건 아닌데 정신력이 진짜 너덜너덜해져서 오기 때문에 다음 턴에 귀도도 은근 까다롭긴 하거든 생각보다.
G씩은 웃고 있다. 그러니까 귀도도 생각보다는 아파요. 이게 얘 모티브로 만들어진 메르소가 진짜 지옥이라 그렇지. 귀도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괜찮을 텐데. 그리고 얘 은근 귀찮은 게 취약을 너무 잘 묻혀가지고 만약에 저런 거에 막 엔사 못 엔사의 못 디버프 몇 개당 뭐 이상한 거 부여 들어가면은 조금 귀찮거든요. 그리고 골목 파수견. 이제 그 충전덱 하시면은 그 조그만한 전봇대를 주는 그 친구죠. 근데 이 친구는 솔직히 말해서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던에서만 만나가지고 막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모르겠거든. 얘는 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얘는 안 해봐가지고. 그리고 바보죠. 바보 친구. 여기서 유일하게 이제 그 얘가 유일하게 그거 데미지 들어가지 않나? 얘가 유일하게 그 G싱의 패시브인 그게 되는 걸로 기억하거든? 그 G싱 패시브가 그거잖아. 그 의체형 로봇이 의체 그 계열한테 데미지 더 주는 건가 그런 거였을 텐데 얘가 의체 계열일 거거든 아마도. 그래서 데미지가 더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근데 얘는 뭐 아무리 패치를 먹어도 쉽지 않을까 얘는. 근데 사실 얘가 바보가 안 되면은 영 귀찮아져요. 얘 시작해서 이거 특수 패턴으로 이거 크레인 끌고 가는 것 때문에 귀찮아져서 크레인 잘못 끌고 가면은 조금 귀찮거든. 잘못 건드리면은 조금 큰일 날 수도 있어. 자원 쌓으려고 오래 패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얘를 스피드런으로 빠르게 잘라버리고 갈 수도 있긴 하겠다. 나왔을 때 여기 6호선 여섯 번째 역까지 간 거면은 여섯 번째 역까지 갈 정도면 어느 정도 그 바브급이고 한두 번 정도는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아 근데 여기도 문제네. 단수어 이 친구 영 귀찮거든. 얘 귀찮아. 얘도 생각보다 간단한 그건데 속박에 뭐 공이감에 이렇게 있어서 맞지. 혈기가 좋아하긴 하겠다. 색출덱 들고 가면 그냥 무난하게 깰 것 같긴 해. 솔직하게 말하면 근들갑이긴 한데 이게 솔직히 해서 쫄리는 건 뭐냐면은 그게 쫄리는 거지. 제일 쫄리는 거는 얘네를 때릴 때 그게 문제인 거지. 스킬이 과연 얼마나 상향을 먹어서 올지 그게 좀 걱정인 거지. 얘네들 데미지도 데미지고 코인값도 코인값이고 어찌됐든 다 올라가질 거기 때문에. 아무튼 8역부터 종착역 13역까지 한번 봅시다. 이 친구구나. 모든 것이 는 2단 신문관. 얘네도 막 그렇게까지 어려울까? 얘네들은 그게 문제일 것 같은데. 얘는 아마 이 상태의 유지라면은 이 상태로 유지한다면은 그거지 않을까? 얘네들을 얼마나 빠르게 턴 깎게 하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얘네 생각보다 단단해가지고 거기다나 그 패치된 다음에 오는 거라면은 얘네 스킬셋도 조금 바뀌었을 건데 아마 단단한 거를 조금 신경 써야 될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 반격도 몇 턴 걸리고
완격도 있죠. 피격당공여 모방하여 사용. 이게 걱정인 거는 그거긴 해. 얘네가 과연 얼마나 단단해가지고 턴 깎기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게 생각인 거지. 나아가려 하는 얘네들, 얘도 영 귀찮고, 얘도 솔직히 귀찮기는 똑같이 귀찮아서. 그리고 이 친구들이죠. 진짜 괴물들. 진짜 괴물들이죠, 얘네들이. 아니 뒤지질 않어. 구역은 얘네네요. 혈청, K사 놈들. 이놈들이 진짜 빡쳐. 진짜 안 죽어. 이놈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때리면 어떻게든 때린다. 근데 안 죽어. HP탄 활성화해서 체력 회복하고. 그리고 아마 패치가 조금 진행이 되면은 요 지금 있는 것들에 약간의 코인값 상승이나 그런 것 때문에 딜도 상당히 나올 거란 말이지. 약간 걱정이긴 하네요. 든든한 K사도 문제고, 얘도 진짜 버프 주는 거 보면 한숨 나오거든요. 보호 2랑 수비력 증가 막 이런 거 부여 있어서 3등급 직원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저 출입 차단 같은 건 아니면은 진압 같은 것도 영 까다롭고. 얘도 거수자 차단, 이거 진짜 싫어요. 거수자 차단. 자, 거수자 차단 저 스킬이 진짜 역대급으로 개빡쳤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10번째요. 네발짐승. 이 친구들이네요. 꿈틀거리는 2단 신문관이랑. 이 친구들이야 뭐 괜찮지 않을까? 취약이나 광란 상태 만들어서, 광란 상태 일부러 만든 다음에 취약 걸고 그 다음에 어찌어찌 잘 때리면은 턴 잘 깎이지 않을까? 영 귀찮긴 해. 얘네 팔 부러지면 강제 스킵되는 게 개빡침. 맞네. 그런 것도 있겠다. 맞네. 근데 문제는 얘네 귀찮은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스킬이 상향이 돼서 올 건데, 상향되면 귀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11번째요. 골목파수견 단수어 시리즈. 맞죠? 턴각에서는 그 턴 하나 강제로 스킵해서 간다는 게 진짜 열받지. 11번째 역은 이거네요. 파수견이랑 단수어가 동시에 나오네. 귀찮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나무 위키상으로는 되게 쉽다라고 말하는데, 얘네가 과연 어떻게 패치돼서 올지가 좀 걱정이긴 하네. 패치가 심해져서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긴 하네, 그런 부분이. 그래도 통상이니까 꽤 쉽게 나오지 않을까? 12억 크로머입니다. 야, 그러면은 잠깐, 크로모도 버프 먹어서 오냐? 야, 그러면은 이 크로모는 좀 많이 아프겠는데? 야, 크로모 어떡하냐? 크로모 좀 많이 무서울지도. 그러니까 익스트림 크로모 그대로 갖다 놓는 거 아니냐? 이거?
좀 무섭긴 한데. 근데 그거는 에고 기프트 없이는 못 깨니까. 그리고 이제 비오는 애니 이 친구인데, 이 친구 거던 밖에서 만나면은 야씨 뒤지게 단단하겠다 야. 어. 보호 12 여스로 보이더냐 하면서 들어오지 않을까? 귀도 아이드 쥐사부장. 네, 꼬락선이 보니까 여기가 조금 히트일 것 같은데. 여기 크로모랑 아까 님들이 말했던 것처럼 저 꿈틀거리는 2단 신문관 여기가 턴각의 킥일 것 같다. 일단은 초반에 그 루트가 없으니까 그거는 좋긴 하겠다. 초반에 일부러 한 명을 죽인 다음에 하는 그거. 그러니까 땡중이, 그러니까 이제 비어내는 이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거울 던전 아래로 내려가면은 에고 기프트를 많이 받은 상태니까 보호십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취약으로 조지고 취약 묻히고 뭐해서 보호 상쇄시켜버린 다음에 압도적으로 좋은 성능을 가진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때리니까 그런 거지. 근데 지금 그냥 깡으로 만나는 얘는 영 까다롭죠. 지금에서야 뭐 얘 15층에서 만나도 그냥 뚜까뚜까 패는 거지. 그렇지. 예전에 거던에서 제일 무서웠던 게 땡 소리 나면은 아씨 개 같다 하면서 진짜 이악 물고 때리고 그랬는데. 살짝 그런 거지. 예전에 5층 너만매 막 그런 것 마냥 옛날에 막 5층 너만매 5층 비워내느니 그런 거 튀어나오면은 욕 나왔거든. 아무튼 1호선 나오면 해보긴 할게요. 복각 나오면 당연히 해보긴 해야지. 해보긴 해야 되는데 내가 턴을 그렇게까지 잘 깎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겠다. 나는 원래 턴 깎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즌 1이 나오니까 조금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옛날에 해본 사람한테는 조금 어휴씨 이놈 여전하네 하는 느낌이고, 안 해본 사람한테는 와씨 이거 뭐냐 뭐냐 하면서 그러는 거고, 내가 알던 녀석은 이 정도로 안 셌는데 하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아이드 개 같은 거. 아무튼 이걸로 마무리 합시다.